페이지 157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페이지 157페이지고요. 우리가 이제 중단원 새로 들어와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사회주의를 우리가 좀 배우고 갈 거야. 여러분들 교과서상으로 또는 교육과정상으로 이 사회주의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건 아니야. 핵심적 파트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면서 그리고 2학기 때 배울 경제대공황을 배우면서 이 사회주의는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후에 뭐 윤리를 배운다든지 사상사를 배울 때 이거를 조금 알아두셔야 되니까 오늘 사회주의를 조금 찍먹 하듯이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찍먹. 그래서 우리 오늘 볼 거는 뭐냐? 사회주의의 첫 번째, 사회주의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배울 거야. 그래서 이 사회주의의 의미, 그 다음에 등장 배경, 세 번째 특징, 네 번째 영향.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역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배울 거고, 두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를 가볍게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회주의 그 자체에 대해서 배우고 마지막으로 그 사회주의를 배우고 나서 자본주의랑 사회주의랑 비교를 하면서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지 기본적인 아주 심플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사회주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주의의 첫 번째 의미를 배워볼 건데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회주의라고. 그죠? 사회주의를 처음 듣는 친구는 없을 거야. 근데 무슨 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이 주의는 앞에 있는 내용을 중시한다, 중요하게 여긴다 또는 그것을 높은 가치로 여긴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사회주의는 사회를 중요 가치로 이룬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의 의미는 뭐냐?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중시하는 사상이자 체제입니다. 즉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평등을 중시하는 사상이자 체제라고 우리는 사회주의를 이야기하시면 돼요. 사회주의가 뭐다?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중시하는 사상 또는 체제라고 말씀하시면 되네. 자, 그러면 이 사회주의가 어떻게, 왜 등장하게 됐는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사회주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사회주의는요, 이 자본주의의 모순 때문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또는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등장하게 된 게 사회주의야. 그러다 보니 이 자본주의가 가진 문제점, 모순점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어떤 사회로 가고 싶다? 평등한 사회로 가고 싶다라는 게 사회주의였던 거야. 그럼 자본주의는 어떤 모순을 가졌길래 사회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저번 주 이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것도 떠올려지지 않죠? 산업혁명을 배웠습니다. 산업혁명에서 그 결과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산업혁명의 결과에서 사회주의 사상의 등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산업혁명의 그 결과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성립되었고요.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긍정적으로는 그 이전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롭고 물질적으로 많은 생산량을 만들어냈죠.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대였어. 단점은 부정적이면은 사회 전체가 이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전체적인 부는 늘어나지만 특정한 매우 극소수의 소수에게만 이 부가 갔고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여전히 가난한 시대였다. 이걸 우리는 빈부격차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노동 환경은 나빠지고 임금은 떨어지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는 거지. 자, 봅시다.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사회 전체의 부는 조금씩 늘어나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를 만들어냈지. 근데 이 많은 부를 소수의 사람들만 가지게 되었는데 이 부를 가진 사람들을 뭐라 불렀지? 부자? 야,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땅이 있거나 공장을 가진 사람들이었지. 공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자본가라고 부릅니다. 즉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람들을 자본가. 자본가들은 부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했던 노동자들은 가난한 사람들로 유지가 됐단 말이야.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 교실에 10만 원이 있어요. 총액이. 근데 누구는 9만 원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1,000원을 가지고 있어. 그럼 얼마 차이가 나? 8만 9천 원 정도 차이가 나지. 누구는 9만 원을 가진 부자고 누구는 1,000원을 가진 좀 더 가난한 사람이야. 그래도 이 정도 빈부격차는 어느 정도 이해가 할 수도 있겠지. 물론 기분은 나빠. 그런데 이 교실에 만약에 10억이 있다고 치자. 누구는 9억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그대로 1,000원을 가지고 있어. 어때? 빈부격차가 너무 크죠?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사회 전체의 부가 적었을 때는 그 빈부격차의 정도도 작았지만 사회 전체의 부가 늘어나고 나니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야. 이런 것이 자본주의의 모순. 즉 누군가는 훨씬 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훨씬 더 가난하게 또는 여전히 가난한 상태로 유지되는 게 이 자본주의의 모순이다. 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게 사회주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회주의는 이 자본주의의 모순,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뭘로 봤을까? 왜 우리 사장님은 조금씩 더 부자가 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있냐고. 사장님과 나의 차이점이 뭐야? 돈이 어떻게 많게 됐지? 시간이 갈수록 그 돈의 차이는 커져 줄어들어? 커지지. 나와 사장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장님은 회사를 가지고 있고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 그 회사는 생산 수단입니다. 공장을 가지고 있으니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즉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다 같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고 칩시다. 여기 사장님 누가 할래? 저요. 알겠습니다. 너가 이제 사장님이야. 무슨 공장 운영할래? 그럼 가방 공장이라 칩시다. 가방 공장. 지금 송현이가 가방 공장 사장님이야. 우린 다 같이 뭐야? 직원들, 노동자. 이제 가방이 이제 사치품이야. 비싼 가방을 만들고 있어요. 500만 원짜리 가방을 만들고 있어.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루에 100개씩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송현이는 하루에 얼마나치 물건을 만들고 있어? 500만 원 곱하기 100. 5억 어치만큼의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장님이야. 하루에 5억씩 만들어내요. 근데 우리 100개니까 우리가 집에 가면서 사장님 저 오늘 많이 만들었으니까 제가 하나 들고 갈게요. 줄 거야? 아니요. 절대 안 줄 거죠. 왜? 그 물건 누구 건데? 그죠? 사장님 거잖아. 사장님 거. 우리는 그 가방 대신 뭘 가져가? 월급을 받아가잖아. 월급. 이거 물건을 가져가면 우리는 절도야. 근데 송현이는 점점 더 부자가 되겠지. 이 물건들을 팔아서. 우리가 물건을 만들지만 명품 물건을 만들지만 우리는 뭐야? 우리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가 명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명품이 되는 거는 아니니까. 우린 저임금 노동자일 뿐이니까. 그러면 송현이랑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야? 송현이는 공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가방,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이 가방을 우리가 나눠 갖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회의를 하면 나옵니까 가방이? 막 누군가 생각했지. 사장을 몰아내고 송현이를 몰아내고 우리가 이 공장을 차지하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공장이 송현이 게 아니라 우리 거라고 하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물건은 누구 거지? 우리 게 되는 거지. 사회주의는 그걸 꿈꿨어요. 즉 생산 수단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면 이 생산 수단에서 나오는 물건들은 누구의 것이다?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이해되신가?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나게 됐고요. 그래서 특징으로 넘어가면 첫 번째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합니다.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고요. 두 번째 생산수단은 사회화.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이야기합니다. 즉 생산수단은 누구의 것? 우리 모두의 것. 이 생산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토지, 자본, 기술, 노동. 이것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것이다. 즉 우리의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서 나오는 생산물은 누구의 것?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세 번째 보시면 평등 사회를 건설하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로 보면 공산주의까지 보시면 공동 생산, 공동 분배까지 추구하게 됩니다. 공동 생산, 공동 분배. 즉 같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 생산물을 같이 나누어 갖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를 꿈꿔왔다는 거지.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에 더 나아갔을 때. 자, 우리는 현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분배받고 있어? 능력에 따라 일하고 능력에 따라 분배받고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잘 봅시다. 나는 내 능력에 따라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일을 하고 있죠. 능력에 따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능력에 따라 사회가 인정하는 내 능력의 값어치만큼 나는 월급을 받고 있죠. 즉, 난 능력에 따라 일하고 능력에 따라 분배받는 사람이야. 우리 자본주의는 그렇단 말이지. 만약에 꿈이 뭐야? 저요? 의사. 좋아요, 의사. 아라의 꿈은 의사입니다. 의사가 됐어. 한 달 월급 얼마? 4천만 원. 4천만 원을 월급을 받고 있어요, 아라는. 봐봐. 아라는 능력에 따라 의사로서의 능력에 따라 일을 하고 의사로서의 능력에 따라 4천만 원을 분배받고 있잖아, 돈이라는 거를. 나는 교사로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교사로서의 만큼 능력의 만큼 분배받는 거고 나 4천만 원 줍니까? 어림없죠. 그죠? 4천만 원 어림없죠. 몇 단위를 모아야 4천만 원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라의 능력은 더 좋으니 아라에게 4천만 원 준다는 거지. 이게 빈부격차를 발생하고 있잖아, 지금. 이건 자본주의의 모습인 거야. 근데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거야. 아라는 능력에 따라 의사 하고요. 나는 능력에 따라 교사하고요. 하지만 분배는 4천만 원 또는 몇백만 원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저 100만 원 필요해요. 저 500만 원 필요해요. 그럼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거지. 내가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는 거야. 납득이 됩니까? 당연히 니네 납득이 안 되셔야 돼. 왜? 왜 니네 납득이 안 돼야 돼? 왜 안 되셔야 돼요? 너넨 자본주의에 지금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들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이유가 뭐야? 시켜서요. 시켜서. 그리고 공부하려고, 시험 잘 보려고, 시험 잘 봐서 뭐 하려고, 고등학교 가시려고, 고등학교 가서 뭐 하시려고, 좋은 대학교 가시려고, 좋은 대학교 가서 뭐 하시려고, 취업하고 좋은 직업 갖고 남들보다 더 많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돈을 버시려고 지금 여러 개에서 재미도 없는 역사 수업을 듣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닌 사람 한 명도 없단 말이야. 안타깝구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요게 말이 안 돼요. 아라가 의사가 됐는데 월급을 똑같이 줘요. 남들과 똑같이. 그러면 막 주마등처럼 흘러가겠지.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해가지고 의대 가가지고 막 납득이 돼? 아무도 의사 안 하려고 안 하겠죠. 그런 것처럼 공산주의 사회는 능력에 따라 일을 합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이 생산수단에서 나오는 모든 물건은 국가가 공유합니다. 모든 사회가 공유한다는 거야. 이 분필 탐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왜? 1층 가면 그냥 주니까. 즉 그냥 가서 달라고 하면 나오니까 탐내지 않는다는 거야. 즉 공산주의 사회도 생산물이 매우 풍요로운 사회가 된다라고 하면 자기 능력에 따라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하고 싶은 일 하시고 필요하면 와서 받아가시라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 이거 잘 됐어요? 안 됐죠. 인간의 욕심만큼 남들보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 욕심만큼 강력한 동기부여를 하지 못했다는 거지.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능력에 따라 분배받는 거고 공산주의 사회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걸 꿈꿨었다.
이해되신가요? 이게 공동생산, 공동분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회주의의 영향. 사회주의의 영향. 현대 사회는 사회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맞아요. 안 받았을까요? 네. 확실합니까? 네.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2명, 3명. 왜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죠? 제일 무섭네요. 이유도 없이 그냥요. 현대 사회는 사회주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왜? 여러분들 지금 이 수업 돈 내고 듣고 있습니까? 아니요. 공짜로 듣고 있죠? 무료로 받고 있잖아. 나도 여러분들에게 수업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문제집 사서 보고 대학교 다니고 투자를 했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에게 돈을 받고 있지 않죠? 내 돈은 누가 줘? 엄마. 국가에서 주잖아. 국가에서 내 월급을 준단 말이야. 즉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낸 세금 또는 더 많은 기업들이 낸 세금을 이용해서 이런 회사, 이런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 밥 이따가 설렁탕 드실 거잖아. 그죠? 돈 내고 먹어요? 공짜로 먹잖아. 이게 다 사회주의의 영향이라는 거야. 즉 평등한, 좀이라도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좀이라도 이 격차를, 이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거지. 그렇지 않고 진짜 오리지널 자본주의였다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돈 많이 낸 사람들은 좀 더 좋은 교사들에게 수업 받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수업 못 받고, 그다음 돈 많은 친구들은 돈을 많이 낼 수 있는 친구들은 더 맛있는 급식 먹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저희 수도꼭지에서 물 틀어서 마시면 되시고요. 이게 자본주의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의 모순에 극에 달하면 여러분들 157페이지 밑에 있는 마르크스 아저씨는 역사의 흐름은 자본주의는 무너지고 무조건 공산주의가 온다라고 봤어요. 왜냐? 극소수의 자본가들만 남겠지. 자본가들이 공장을 만들어서 돈을 벌면 다음 공장을 만들고 공장을 만들고 공장을 만들고 공장을 만들고 공장을 만들면 극소수의 자본가와 극다수의 노동자들만 남겠지. 그러면 이 모순이 극에 달한 어느 순간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자본가들을 몰아내고 그 생산 수단을 차지해서 평등한 사회, 공산 사회를 만들 거라고 봤단 말이야. 하지만 마르크스가 간과한 게 있지. 자본주의는 생각보다 유연했어. 유연했단 말이 뭐냐? 오리지널 자본주의에서 이 사회주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랑 크로스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복지라든지 또는 이런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매우 많이 준단 말이야. 이해되신가? 그래서 첫 번째, 복지제도가 강화됩니다. 복지제도가 강화돼요. 그래서 연금 또는 이제 실업급여, 공공의료 등의 이제 복지제도를 강화하죠. 연금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고 일하지 못하게 됐을 때 돈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실업급여라는 게 뭐냐? 내가 젊고 일할 수 있지만 내가 잠시 일자리를 잃었을 때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돈을 주는 겁니다. 공공의료라는 게 뭐니? 내가 일하거나 또는 나이가 먹어서 아팠을 때 저렴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오리지널 자본주의였으면 이런 게 있어? 없지. 자, 근데 이런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서 복지제도가 강화되었다는 거야. 뭔가 이제 갑자기 막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따뜻한 시선을 보게 되죠. 조금 더 냉정하게 차갑게 봐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중요하죠. 생산이 중요해, 소비가 중요해. 둘 다 중요해. 소비 없는 생산, 생산 없는 소비, 뭐가 더 지옥 같아? 소비 없는 생산이 더 지옥 같다고 했잖아. 다 망하는 거야, 그거는. 근데 봐봐, 나이 드셨을 때 생산할 수가 없죠. 그럼 소비라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겠죠. 돈 드리는 겁니다. 소비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내가 젊지만 내가 일을 못하고 있죠. 근데 내가 이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내가 다시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로 넘어올 수가 어렵겠죠. 노동자로 넘어오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잠시 버틸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드리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고 다시 노동자가 되실 수 있도록. 공공의료, 내 멀쩡한 몸 뭐 하시라는 거야? 잘 보관하셨다가 잘 치료하셨다가 뭐가 되시라고? 다시 노동자가 되셔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생산과 소비의 입장에서 어쨌든 이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서 복지제도가 강화되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노동자 권리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같은 것들이 결성됩니다. 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이것에 의해 노동자들의 권리가 매우 강력하게 상승합니다. 내가 사장님인데 만약에 아라가 혼자 와가지고 선생님, 사장님 월급 올려주세요. 그럼 나는 아라한테 뭐라고 할 거야? 그렇지. 저리 가세요라고 할 거야. 해고야라고 할 거라. 근데 여러분들 다 같이 몰려와가지고 월급 올려달라 그러면 월급을 올려줄 수밖에 없거나 또는 여러분들의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임금이라든지 노동 시간이라든지 작업 환경이라든지 개선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회주의가 마무리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 말고도 매우 많은 영향이 있어요. 즉, 이 자본주의 사회를 조금 더 평등한 사회로 만들어가게 또는 자본주의 모순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사회주의가 영향을 줬고 이 여러분 2학기 때 배울 대공황에서는 이 사회주의의 탈을 쓴 자본주의가 나타납니다. 수정 자본주의라고. 그래서 케인즈주의라고 나타나고 2학기 때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현대 사회도 이 자유주의와 이 수정 자본주의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다리 속에서 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2학기 때 마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우리 두 번째 주제 갈게요. 두 번째 주제. 그래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여러분들 선생님 물결했지만 여러분들은 전부 다 풀네임으로 적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비교. 선생님 늘 수업 목차를 여기다 적어드리잖아요. 참고하셔요. 자, 그러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비교를 한번 해보실 텐데 우리는 자본주의를 잘 알고 있습니까? 살고 있잖아. 뭐라고 말은 못해도 느낌은 알죠? 그래서 어려운 건 하지 않을 거고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자, 첫 번째. 이것들이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구분부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땡땡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 주의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럼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민주를 중요시한다고 말씀드렸죠? 민주라는 게 뭐야? 백성민의 주인주. 국가의 주인은 누구다? 백성이다. 즉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체제를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뭘까? 공산주의! 99.9%의 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떠오르는 색깔은? 빨간색이 떠오르시겠죠. 빨간색. 여러분들은 민주주의의 반대를 빨간색과 공산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알아요. 북한 때문에 그렇잖아. 위쪽에 있는 북한. 그렇죠. 김정은.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는데 틀린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는 국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 않는 것에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니야. 특정한 개인에게 있어야겠지. 누구? 왕이거나 독재자가 되겠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반대는 왕정, 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독재 아닙니까? 이건 좀 애매하죠. 북한의 풀네임, 형식상으로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야. 민주주의 국가야. 투표도 합니다. 반대했을 때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렇지. 아니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고 있죠. 끌려가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독재 국가지만 형식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정치 체제야.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 크게 선택해야 될 게 두 개 있거든요. 첫 번째가 정치 체제입니다. 민주주의를 선택하실지 무슨 독재를 선택하실지 이런 거는 하나의 정치 체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선택하셔야 될 게 경제 체제야. 우리가 경제를 어떤 걸로 운영을 할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뭘 선택했지? 자본주의. 우리는 자본주의를 선택했잖아. 민주주의자 자본주의를 선택한 거야. 그럼 북한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선택한 거고요. 이해되신가? 즉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구분하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 자본주의는 뭐다? 그렇죠. 경제체제다. 사회주의는 뭐다?
경제 체제다.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생산수단. 생산수단. 생산수단은 사유화. 이거는 사회화입니다. 개인이 갖게끔 소유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소유하게 하는 것은 사회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즉 공장, 토지 이런 것들은 개인이 가질 수 있다. 그거는 자본주의. 그건 개인이 가질 수 없다. 사회주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유화를 사회화시키자고 하는 게 사회주의의 목적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장 운영하는 방법. 경제 체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장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경제를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경제 운영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는 시장 경제를 운영합니다. 시장 경제. 여기는 계획 경제를 운영을 해요. 여기는 말 그대로 시장. 개개인들이 또는 기업들이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놔둬서 운영되게끔 하는 게 시장 경제고요. 계획 경제는 국가가 나서서 경제를 주도합니다. 너 석탄 뭐 만들어 와, 너 나무 뭐 만들어 와, 너 뭐 텀블러 몇 개 만들어 와, 이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게 계획 경제. 시장 경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유롭게 운영되도록 하는 게 시장 경제야. 두 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장 경제의 장점은 뭘까? 효율화 될 수가 있겠죠. 봐봐. 내 물건을 많이 팔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격이 싸거나 다른 물건들보다 훨씬 품질이 좋아야겠죠. 그러면 가격을 싸게 만들거나 품질이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뭐 해야 돼? 연구 하셔야 되겠죠. 즉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팔아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 욕심에 의해서 나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 물건을 개선해 나갈 거야. 그러면 혁신이 일어나고 훨씬 더 좋은 물건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이게 장점이야. 단점은 뭘까? 힘들다. 그죠? 경쟁이 치열해질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시장에서 나오고 된 무언가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잉여 생산물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럼 계획경제의 장점은 뭘까? 국가가 딱 계획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조율합니다. 잉여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겠죠. 경제 위기에서 매우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죠.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단점은 뭘까? 더 좋은 거 만들려고 사람들이 노력할까? 노력은 하겠지.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그 욕심과 욕망보다 앞설 수 있을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혁신적이거나 획기적인 제품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 이미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가 압승해버린 걸 알고 있잖아. 알고 있으니까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가볍게 이렇게 비교 정도는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사회주의를 경제체제로 넣었는데 이제 사회주의에서 넘어가 공산까지 가시면 이 경제체제를 넘어서 정치체제로도 작용을 한다는 점은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준에서는 이렇게 이 표를 정리해서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면 수업 끝.